네, 오늘은 영화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슈퍼카 브랜드죠. 페라리와 그 페라리를 설립한 엔초 페라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마이클 만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이클 만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히트란 영화가 있었고, 콜레트럴, 퍼블릭 에너미. 저 어린 시절에 처음 봤던 마이클 만의 영화는 라스트 모이칸,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세계를 그려왔는데 그 남자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동시에 부서지기 쉬운 모습들을 가진 그런 남자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 연약한 부분, 약점이 있고 자신의 그런 약점을 감추려고 더 강한 척을 하는 느낌. 그리고 실제 이 마이클만 감독이 페라리의 팬이라고 합니다. 페라리를 여러 대 갖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가 처음 런던에서 영화 공부를 할 때 이 페라리 자동차를 보게 되는데 원래 자신은 이제 바이크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라리를 본 순간 야만적이고 아름답고 정교했다. 그만큼 어떤 조각품 같았다. 그렇게 이 페라리의 자동차들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페라리라는 영화가 마이클만 감독에게는 꽤 오랫동안 기획을 했고 준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90년대에 이미 이 영화를 기획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 이전에 여러 배우들이 엔초 페라리 역할로 내정됐다가 또 여러 사정에 의해서 바뀌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페라리라는 영화는 좀 독특해요. 엔초 페라리를 다루고 있지만 엔초 페라리의 모든 일대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1957년 이때의 엔초 페라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만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게 될 이 페라리란 인물은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죠.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깊이 침잠해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과거에 자신이 만든 자동차를 타고 레이싱에 참가했던 수많은 레이서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57년 이때 그 페라리란 회사는 경영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외부 투자를 받아서 생산 대수를 늘리지 않으면 회사가 더 존속하기 어렵다, 이런 지경까지 간 거죠. 이런 상황에서 페라리 입장에서는 이 투자 협상을 하려면은 자기가 권한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페라리라는 회사가 처음 설립할 때부터 엔초 페라리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내 라우라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과 함께 설립한 거였고, 그래서 공동 지분을 갖고 있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 투자를 받으려면 이 아내의 협조,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나한테 어느 정도 양도해주는 그런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내한테 좀 자상하고 다정한 남편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이 엔초 페라리가 되게 좋은 남편이 아닙니다. 1957년 이때 페라리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어요. 혼외자가 있었습니다. 이 라우라라는 원래 아내, 쉽게 말하면 조광지처, 이 사람은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다른 여자랑 바람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고 있던 거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마세라티라는 게 경쟁사, 이 경쟁사의 자동차가 전체 주행 기록에서 이 페라리를 앞서버린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만큼 어떤 이 브랜드의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도 어렵고, 아내에게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혼외자인 자식에게도 자신의 성을 물려주냐 마느냐 가지고서도 좀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모로 난감한 그런 1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마피아 영화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이 이탈리아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탈리아 슈퍼카 가문의 이야기라면 이탈리아의 마피아 가문과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사와의 대결이 꼭 그 경쟁 조직과의 대결 같은 그런 구도로 그려지고요.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엔초 페라리를 중심으로 같이 일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갖는 신뢰, 하나의 가족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들이 이탈리아 마피아 가문을 다룬 영화들과 좀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좀 멋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엔초 페라리와 그의 회사 사람들이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경쟁사인 마세라티가 같은 동네 어느 서킷에서 자신의 새로운 기록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 그리고 자동차 엔진음, 이런 것들을 감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시계로 그 상대방 자동차의 기록을 재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진짜 멋있게 연출되어 있거든요. 이탈리아 마피아를 다룬 영화들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곳 안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쿠데타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써 그 장면이 정말 더 마피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엔초 페라리가 가진 더 빠른 자동차, 이 속도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차를 팔기 위해서 레이싱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레이싱에 이기기 위해서 차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는 가장 빠른 슈퍼카를 만들어야 되고, 그 슈퍼카를 타고서 레이싱에 참가하는 레이서들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엔초 페라리는 자신이 가진 그런 경영 철학, 표,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여러 명의 레이서들을 잃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페라리는
난 그럴수록 죽음에는 차가워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묘사하는 맥락을 보면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가 가장 영화적으로 구현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이 슈퍼카가 달리는 장면을 정말 멋있게 연출하고 있는데, 동시에 여러 사고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객의 입장에서 진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난데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사고입니다. 정말 갑자기 사소한 이유 하나로 발생하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페라리의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대한 흉기, 얼마나 아름답고 불완전한 기계인가, 뭐 이런 맥락인 거죠. 영화를 보면은 엔초 페라리 또한 자기 만든 자동차가 얼마나 불완전한 기계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속도와 이 강한 자동차의 이미지와 여기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으로 엔초 페라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이클만이란 이 감독의 세계 안에서는 엔초 페라리라는 인물과 그가 만든 이 페라리의 자동차들이 사실상 같은 캐릭터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이 엔초 페라리가 어떤 인간인가가 되게 중요하죠. 이걸 좀 비평적인 언어로 얘기한다면 되게 불균질한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회사에서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다그치고 또 그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여러 조직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자기 가족 안에서는 상당히 비겁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불륜 상대가 낳은 혼외자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그 문제를 놓고서도 지금 회사에서 이 남자가 보이는 태도를 봤을 때는, 그래 내 성 가져, 넌 이제 내 아들이고 페라리가의 일원이야, 이렇게 밀어붙일 것 같지만 자신의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세상의 눈치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집니다. 라우라라는 그 본래 아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페라리 회사의 사업 안에서 그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차마 또 그녀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이도저도 못하는 남자예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가 언제든 흉기가 될 수 있고 레이서뿐만 아니라 남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것처럼, 이 차를 만든 엔초 페라리 또한 괴팍한 보스고 강력한 마초인 동시에 언제나 비겁할 수 있고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마이클만의 남자들은 어떤 남자인가, 겉으로는 강하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는 페라리가 만든 자동차가 둘 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이제 밀레밀리아라는 대회를 배경으로 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모든 압박, 회사의 악화된 경영 상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회 우승에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또 새로운 레이서들을 영입해서 이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때 이 레이서들한테 막 엔초 페라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기려는 목적 외에는 다 차가워져야 된다. 브레이크는 나중에 밟아도 된다.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자동차의 레이서들을 다치게 할 것 같다고 해서 핸들을 돌리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회의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 밀레밀리아라는 게 이제 1000마일을 뜻하는 건데, 몇 날 며칠을 계속 달려야 되는 레이스인 거죠. 영화가 상당히 강렬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넓은 도로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산길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도시 이런 것도 달리거든요. 거기를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을 보는 쾌감이 대단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 안에서 이 레이싱이 단순히 뭐 우승과 극복 이런 식의 서사를 위해서 설정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실제 1957년에 밀레밀리아 대회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페라리의 자동차, 이 자동차가 달리다가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고서 거리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쪽으로 차가 덮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9명이 죽었고 그중에 5명이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비극이어서, 원래 이 밀레밀리아라는 대회가 1927년에 시작해서 그 당시까지 30년 동안 매해 있었던 대회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20년 동안 이 대회가 중단됐습니다. 엔초 페라리 입장에서 자신은 이 회사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회에 모든 걸 걸었는데 결국 페라리의 자동차가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낸 그런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페라리가 느끼는 어떤 이 당혹스러운 상황들까지도 이 영화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화가 좀 부각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아내 라우라예요. 금방이라도 이혼할 것 같고
붙고 서로의 이익을 따지는 이기적인 관계였지만 엔초 페라리와 그 회사가 가장 난처해질 때 이 라우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속도에 집착하면서 다른 일에서 쉽게 무너졌던 이 남자가 결국 자신의 아내 덕분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엔초 페라리라는 인물이 가진 모순적인 모습,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강조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마이클만다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클만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주인공, 갈등 상태에 있는 주인공, 혹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도 그가 연출한 지난 다른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히트에서 닐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닐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알리, 무하마드 알리를 다룬 알리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라스트 모히칸의 이제 호크아이 같은 인물도 그렇고, 다 대부분 이 마이클만이 방금 말한 그런 맥락에 있는 인물입니다. 1957년에 엔조 페라리 또한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 하는 또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이죠. 그런 인물을 얼마나 그리고 싶었을까, 마이클만이. 자신이 페라리를 그렇게 좋아했으니 더 그랬겠죠. 그래서 보면서 마이클만다운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슈퍼카를 좋아하는 관객, 그리고 페라리를 또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더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별점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3개를 기록을 하고요.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로 구현한 마이클만의 남자 세계. 빠를수록 부서지기도 쉽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